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서 탈북어민 송환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사적 채용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금태섭 전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네, 근데 뭐 표정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입으신 거. 너무 더워서요. 네, 아유 우리 의원님 보면 시원한데 정치권 보면 깝깝합니다. 저도 아주 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의원 얘기부터 하면 이재명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은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이고 또 온갖 의혹의 당사자인데 이분이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나서셨어요. 근데 아니 본인부터 잘 챙겨야 되실 것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이 민주당을 쇄신할 수 있을까? 탈바꿈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자산이라기보다는 부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0.7% 차이로 대선에서 아깝게 졌다. 그러니까 이분을 빼면 이분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뭐 선거도 치르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텐데요. 네. 아마 이재명 의원 주변에서는 2012년, 2011년 대선을 모델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나섰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나왔는데 네, 그렇죠. 양쪽이 총결집을 해서 양쪽 다 승리를 확신하고 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아깝게 졌죠. 졌죠. 네.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쪽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문재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도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 가지고는 다음 선거도 어렵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때 정의당도 안 나왔고 양측이 정면 승부를 했는데 문재인한테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다는 게 있어서 했는데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가 나면서 문재인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버티다 보면 윤석열 정부가 헛발질을 할 거다. 그렇죠. 그때 분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대표 주자로서 서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당도 구할 수 이 생각을 할 텐데. 자동빵으로 먹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문재인 그 당시 후보와 이재명 지금 의원 사이의 큰 차이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별로 흥미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뭐 저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게 쭉 있고 사실은 지금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 의원이 정치를 그만두시게 됐다. 그럼 민주당이 망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할 텐데 지금 부담이 되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담이 됐을 때는 아래쪽에서 치고 나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대로는 어렵다. 이 사법 리스크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97세대라는 분들이 당대표 출마 선언도 하고 그러는데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못해요. 뭐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민주당이 팬덤 정치 고쳐야 된다든지 그게 논란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지도나 높이려 나온 게 아닌가. 무슨 뭐 혁신을 하겠다 뭘 하겠다 말씀들은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 의원과 큰 차이가 없고 정면으로 각을 못 세우고 있어요. 각을 못 세운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걸 깨겠다. 이 뭔가 창조를 하려면 창조적인 파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파괴는 없군요. 이게 가만히 이분들도
아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의원을 날려줄 것이다. 그때까지 아하. 내가 괜히 나서서 지지층과 갈등을 빚으면 남 좋은 일만 한다. 네. 조용히 있자. 그러니까 이게 활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거 완전 보신주의네요. 근데 그렇죠. 작년에 보면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작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당원들이 일으킨 거고 선택을 통해서. 근데 민주당은 그런 선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이제 그 당대표 후보가 네. 대구에 가서 그때 당시 이준석이 당선되리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 별로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주요 후보들이 아유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송하다 막 이런 메시지를 낼 때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층에서는 이준석의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전국 선거를 계속 지고 있는 마당에 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 네. 그 길을 제시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그걸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만 6건이라고 그래 사건이. 네. 참 대선 주자 중에 6건 사건 수사받는 사람 이제 처음 봤는데 네. 근데 어쨌든 대장동 개발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 네. 백현동 사건은 결재 서류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 FC는 지금 뭐 이것도 또한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 FC의 사주였고 네. 대표였고 그다음에 법화는 이미 불법이 다 드러난 거고 예. 이 많은 걸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대체로 1년이고 2년이고 좀 물러나 그렇죠. 있다가 네. 성찰하는 네. 시간도 갖고 네. 적당한 시기에 이 컴백을 하게 되는데 네. 이재명 의원은 지금 뛰어내리면 자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선거 때도 네. 이거 지면은 저 끌려간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얘기했죠.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으면 아, 그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 사법 저 문제로 검찰이나 수사할 때 야당 탄압이다. 아, 그렇죠. 이 얘기로 그러니까 정치 야당하고 보복이고. 민주당 그러니까 네. 본인의 운명과 민주당의 운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묶어서. 거죠. 그럼 아하.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좀 뜻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호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게 같이 묶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히 대단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보고 아하하.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 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대장동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이게 있어야 그 지지자들도 그걸 밀고 나갈 수가 네.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하고 윤석열이다. 국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사람들이 지지자들 많이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안 되네. 주장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 백현동은 또 누구 거고 그렇죠. 성남 FC는 또 누구 탓입니까 아, 도대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진짜로 이 민주당 내에서 자정하고 혁신하는 움직임이 생겨야 되는데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대표가 한번 얘기했지만 586들 물러나면 김남국, 김용민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유. 정말 지지층에 영합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선으로 다 공천으로 준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586이 물러나면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586보다 더 못해요. 이 사람들이 잡으면 더 망하죠. 네.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뭐 당대표가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도 그게 뭐 방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네. 막겠어요. 네. 결정적인 그렇죠. 증거가 나오는데. 네. 근데 명분은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네. 차기 네. 유력한 대선 주자기 때문에 이렇게 네. 두들겨 맞는 것이다. 아. 내 잘못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게 남 탓하기 위한 구도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안타깝습니다. 모든 총탄을 민주당이 다 맞아야 다 돼요. 맞아야 되는 그럼 거죠. 민주당이 그냥 한 명 한 명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본인만 살겠다? 글쎄요, 참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어제 뭐 공천 학살 없을 것이다 말은 했지만 네. 학살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 친문들도 불안하겠죠, 지금. 2년 후에 총선 공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이 자기들을 그 지지해온 철험회 같은 분들 아까 말한 예. 그분들 최광욱이니 뭐 이런 김남국이니
이런 사람들 다 살려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친문들 중에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비판해온 사람들은 또 죽이려고 그러겠죠, 말이. 근데 그러면 이게 당이 온전해질까? 좀 걱정이 돼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천학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냥 공천은 주면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면 그 팬덤 정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당원들도 늘릴 것이고 뭐 개딸이니 해서 지지층들도 유입을 할 것이고 네. 그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공천 학살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 그렇죠. 그다음에 공천 줘도 되는 겁니다. 아. 잘 말을 못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막 입을 막아버리는 입을 거죠. 막아버리는 아, 그렇죠. 네, 이런 이재명 의원을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비난을 하면서 예. 그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출마 불가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예.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쇼잉으로 끝내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모르죠. 뭐 속사정은 제가 모르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두 길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온다 그래서 당 대표를 당선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뭐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가 저 지도부하고 의논해서 젊은 사람 나오게 해주자 이런 모습을 보일 오히려 수도 있는 거죠. 선심 뜨듯이 다 죽여놓고 예. 나서. 근데 어차피 안 되니까. 그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뭐 실수도 있고 네. 동의하지 네. 못하는 부분도 있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이제 추대를 해서 시킨 건데 그렇죠. 그분을 출마도 못하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네. 그렇죠. 이미 시기가 됐는데. 그럴 거면은 애초에 안 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참. 근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이 소위 97세대들이 자기들이 뭉쳐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 반이 연대가 네. 과연 구축이 될 거냐 아니냐. 네. 이 반이 연대가 구축이 되려면 친문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반이 연대 한 명의 후보를 밀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가깝지 않고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쓰신 분들도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이재명이 이기지 않겠냐, 아. 어대명 아니냐 그 네.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아, 이미 자포자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반이 전선이 형성돼서 정말로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려면 네. 승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승산이 없을 바에는 정치인들은 계속 계산을 하거든요. 아. 여기서 막 진짜 필사적으로 했다가 찍히면 어떻게 하냐. 적당히 적당히 해서 그리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한 몇 분이 97세대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을 밀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대표 주자로 세우는 건데 네. 그냥 나와서 나도 지지율도 인지도도 올리고 좀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역동성과 활력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럼 여기서 어쨌든 다음 대선까지 생각하면 뭐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의 구조 자체가 지지층이나 또 네.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나 도대체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97세대들도 지금 출마하면서 내는 그 출마의 변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재명 그 의원이랄까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철험의 문제 있는 행태라든가 네네. 여기에 대한 게 별로 없거든요. 없군요. 예. 아 눈치 보고 있는 건데 예. 아니 근데 그 많던 친문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 다 친문이라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친문을 보기가 힘들어요. 낮에는 친문 같은데 밤 되면 다 이재명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 퇴임하시고 네. 그렇게 된 거죠. 아, 네. 네. 이번엔 이제 여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져서 지금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고 지금 잠행 중이고 예. 전국을 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SNS만 간간히 하고 있는데 이 행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나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대선이 끝났을 때 네. 그냥 나는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좀 공부 좀 더 하고 오겠다. 아직 바로 뭘 할 거는 아니니까 이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사실은 네.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수 진영의 쇠물결을 일으킨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그 젠더 문제라든가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던 거는 장애인하고 충돌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쌓여왔기 때문에 좀 물러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지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아휴. 이준석이 잘못이냐 혹은 윤핵관이 잘못이냐 이걸 떠나기 전에 어쨌든 보수에서 젊은 정치인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낙마하는 거는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렇죠. 정치는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맞아요. 거지. 뭐 다 그렇게 된다면 아니 이준석이 이런 거 저런 건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냐. 그건 내부의 얘기지.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정치라는 거는 뭐 윤 대통령이 되셨든 아니면 윤핵관이 됐든 네. 좀 그런 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줘서 오히려 저쪽으로 하여금 당신을 그 이준석을 날릴 수 있었지만 이쪽에서 포용한 거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준석은 뭐 미리 물러나든지 이런 양측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택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둘이 생각입니다. 싸우다가 예. 같이 껴안고 벼랑 밑에 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스타일이 절대 그냥 물러날 사람이 그냥 아니에요. 물러나죠. 나이도 너무 젊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참고 와신 상담하면 자기가 다시 컴백해서 다시 당권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같고 지금 이제 그 당원을 만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서 내는 메시지가 계속 당원 가입해라. 네. 근데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뭐 6개월 후가 됐건 어쨌든 정말 숫자로 부딪히려고 하면 네. 사실 보수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보수도 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 싸움, 머리 싸움만 하기 시작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제시할 가치가 무엇인지 맞아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면 네. 사실 뭐 징계를 받건 어쨌건 하여튼 보수 쪽에서도 이준석에 대한 그 대단히 깊은 인상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대남 쭉 새머리 해가지고 당원 가입시켜서 내가 제일 많지 이거 하려고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인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 동정 여론 때문인 건지 어떻게 글쎄요, 뭐 보십니까? 역선택은 저는 항상 크게는 안 보는데 네.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이준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과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보수층 보면서 저거 다 친일파의 후예고 뭐 노인네들이고 기득권층이고 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길 그렇죠. 원해서 네. 그렇게 역선택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탄핵을 당한 정도의 그게 있었는데 보수 쪽은 사람이나 문화나 간행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냥 간판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오셔서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보수 쪽 내에서도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성상남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쪽 말이 맞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야 이거 이준석도 빠지고 그러면 남는 사람 몇몇을 보니까 옛날이랑 똑같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네. 이거 5년 후에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정말 공포감이 커요. 공포감이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이대로 가다가 이재명 된다. 예. 네.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 있는 사이에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 뭐 불화설도 제기가 되고 있고 예. 또 안철수, 김기현 의원 예. 이제 모임을 갖고 당권 경쟁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 내 이 당권 경쟁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정치인이 그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경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네. 지금 사실 지지율이 32%까지 내려왔잖아요. 갤럽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 문제를 보면은 저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으면 이 백약이 무효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고관여층에서 볼 때는 지금 집권 세력의 태도가 대단히 오만해 보입니다. 맞아요. 잘못을 지적하면 문재인 때 더 했잖아. 네. 뭐 이만큼 자질 뛰어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네. 뭐 내가 압력을 행사했는데 9급밖에 안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있는데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경제 이 인플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외생 변수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국민들을 달래고 이제 이 마음을 사면서 그렇죠. 우리 같이 견딥시다. 네. 이걸 하려면 두 번째 요인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가야 돼요. 맞아요. 제가 국민들 말을 듣겠습니다. 네.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이 인플레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나가면서 버팁시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성찰을 하셔야 되고 네. 주변에서도 뭐 자기 입지 생각하지 않고 쓴소리하고 이게 그런 모습이 그렇죠.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누가 당대표 되나 그렇죠. 누가 사무총장 돼서 뭐 저 하나 네. 그러니까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루머라는 것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아. 누가 사무총장이 돼서 검사 출신들을 전부 공천을 줘가지고 다음번에 어떻게 한다. 아. 막 이게 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런 소문들이 계속 맞습니다. 양산이 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아마 그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알아야 될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얘기를 보면 도대체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압박했는데 구급밖에 안 됐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아, 지금? 참.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저 장제원 의원마저 네. 같은 윤핵관이라고 한 네. 장제원 의원마저 엊그저께 또 오찬 회동도 하고 친하다고 했는데 그 권성동 대행은 말이 너무 거칠다. 아. 이게 그런 얘기를 지금 정면으로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갈등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집권 세력의 모양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밖에서는 뭐 곧 다시 개각하지 않겠냐. 아이고. 뭐 이 대통령실 갈아치우지 않겠냐. 네. 이게 전혀 톱니가 안 맞아 돌아가지 않냐. 맞죠. 대통령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말에 바꿔도 사실은 대단히 빠르게 바꾸는 건데 네. 두 달도 채 될까 말까 한데 네 지금 아무 그 뭐 보수 언론 사설이나 칼럼에서 그 대통령 실장 물러나라 막 비서실장 물러나라 이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예. 실장이 뭐 하는지 그리고 일부 수석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벌써 교체설이 막 나와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의원의 비판적인 분들이 대단히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네. 처음에 대선 지구는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네. 여기가 너무 못하니까 그게 쑥 민주당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런. 이제 길게 보면 윤석열 정부 안에 대단한 브레인이 있어서 일부러 네. 못 해가지고 이재명을 살려줘서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이건 대단한 그림인데요. 아 근데 고쳐야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아, 경제가 그쵸. 장난이 네.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네.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게 한 달 새에 20여 프로가 떨어졌는데 네. 저도 이 임기 초 이렇게 떨어진 경우를 본 적이 참 드문데 네. MB 때 유일하게 이제 한번 광우병 거기에 휩쓸려갖고 했지만 그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거는 뭐 억울하도 하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이 하락세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하고 인플레. 이게 왜냐하면 블루칼라층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6%가 뛰었습니다. 물가가.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의 태도 문제. 네. 아. 대통령서부터 전 도어 스태핑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네네. 이 심지어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언론 기사 같은 것을 보고 네. 예상 질문을 해가지고 나오신다는 건데 네, 그렇죠.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면 안 됩니다. 기자들 만날 때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맞아요. 질문이 나오든지 네. 오늘 나는 이 얘기를 한다. 아. 그럼 기자들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물어볼 거 없으면 예전 같으면 대변인이나 부대변인한테 물어볼 물어볼 것까지 것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당내 상황까지 다 예,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말하자면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 되는 것이 오늘의 기조는 이거를 잡고 간다. 이게 되는 것이 네. 아니라 도어 스태핑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 다음부터 수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이게 역할이 없다는 게 네. 사실은 아침에 그게 티타임이 됐든 뭐가 됐든 핵심 그룹들이 모여서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라.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매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글쎄요. 지금은 대통령 개인기로
저 기자하고 하니까 네. 점점점 이 대화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기자와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도어스태핑은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네. 거기서 얼마나 재치 있게 잘했나, 아. 큰 실수 안 했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정말 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할 말을 미리 그 준비를 정해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이게 우리 과거 대통령들이 너무 있었으니까 네. 사실 이 모습 자체는 좋거든요. 그러고 나와서 이게 하다 보면 기자들도 점점 거기 익숙해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늘 도어스태핑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은 무슨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네.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럼 네. 사전에 언론도 대충 알고 이러면 실수도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이 그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대변인을 비롯해서 홍보수석 대통령실이랑 여당에서도 오늘은 이런 기조로 가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를 하자.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날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네. 좀 네. 궁금하고 네. 또 경제든 경제 뭐 아니면 뭐 또 북송 오분 네. 오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또 나가요. 전번에도 지지율 어떻습니까? 했더니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참 아니 대선 때 그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광판을 안 본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때도 이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지지율이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런 메시지를 옆에서 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선거 때 네. 지지층을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게 의연한 모습을 아, 보여야겠다고 그렇죠, 뭐. 생각하면 네.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때는 다수를 보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네. 하는데 누군가 이제 전광판 보지 말라는 걸 써주니까 윤 대통령이 보시기엔 이 말이 멋지거든. 지금도 그러시는 건데 네. 그거는 윤 대통령이 뭐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메시지를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의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지지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신경 안 쓴다는 얘기를 하면 어때? 하면 옆에서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과정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이게 보좌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사 문제인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불만인 게 인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 인사 또 자기랑 가까웠던 사람들 인사인데 이거를 이제 야권에서 사적 인사다 아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사실은 청와대가 어공들의 세상이에요. 청와대는 원래 늘공의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부고 다 사적인 그 체온이 있었고 또 다 자기랑 가까이 있었던 캠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침소봉대가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 다 방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는 갑자기 대통령실 구성하는 거니까 추천도 받고 네. 또 선거 때 열심히 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무슨 공채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공채는 아니죠. 하나하나 되는데 지금 국민 다수가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총체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지역 안배도 하고 세대 안배도 하고 성별 안배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사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배려하고 안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대 다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자질이다. 능력이다. 나는 안배 이런 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처음 내각을 만들었는데 호남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호남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이 사람 능력 뛰어나고 해봐야 네. 그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 훨씬 먹히는 겁니다. 옛날 전두환 노태우 때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호남이 하나도 없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여성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을 적으로 하고 거기다 대고 이 청와대 대통령실 구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고 이분이 이 전문성이 뛰어난 거. 그래서
인사 자체가 대단히 뭐랄까 깊이가 부족했다. 아.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는 그건 진짜 좀 문제입니다. 좀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 네. 또 금감원 네. 또 국정원 네. 이런데 전부 핵심 파트에 검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사 라인도 다 검사. 인사 라인들도 다 검찰에서 가 있고 그러면 관료들이 일을 안 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감원하고 법무부하고 건강하게 갈등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법무부에서 국정원하고 관계 있는 문제나 금감원하고 관계 있는 문제나 혹은 총리실하고도 이게 갈등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생기면 일반 관료들은 이 양쪽 부서에 있는 검사 출신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아. 이 사람들 가끔 모여서 밥도 먹고 통화는 맨날 하지 않나? 네. 괜히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경직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용한 검사들이 검찰에 있을 때 능력도 인정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네. 검사는 검사대로의 시각이 있는 거고 네.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네. 기자로서 아무리 뛰어나도 또 네. 기자가 여기저기 가서 다 할 수 있는 건 그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인재풀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승진 뭐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만 잘 가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의혹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렇죠. 좀 이게 어쨌든 한 번에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 지지율도 반전을 시켜야 되고 네. 또 이 한참 동안 오랫동안 갈 이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합심을 하려면 인사를 한번 뒤엎어야 되지 않나. 아, 사람 그렇군요.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 그거를 윤 대통령이 결심을 하실 건가? 네.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할 건가? 네.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혹시라도 네. 30%가 붕괴되면 예. 야당이 아마 더 엇나갈 것 같아요. 절대 말 안 듣고 지금 탄핵 얘기까지 꺼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이제 또 제2의 광우병을 노리고 있나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나오는데 정말 야당이 이 역공세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거? 민주당이 원래 야당을 잘하는 정당입니다. 아. 그 저 광우병 때나 또 세월호 참사 때나 네. 이럴 때 보면은 정말로 조직적이고 네. 그리고 이 인터넷 밈 같은 것도 잘 만들고 아, 네. 이게 이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일에 아주 능숙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쪽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만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 지금 집권 세력 쪽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지지율이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초반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계 개편 소문이 아주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있었죠. 민주당도 이제 뭐 친문하고 이재명하고 워낙 갈등이 심하고 네. 이재명 의원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뛰쳐나올 거다. 그렇죠. 그렇게 땡길 그리고 줄 알았어요.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저 180석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할 거다. 근데 네. 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좋으냐 나쁘냐 평가의 문제는 있지만 네. 하여튼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나오겠습니까? 지지율이 2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 거기 있으면은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도 이 같은 편에 있는 건데 그렇죠. 용감하게 여기 나와서 아니 네. 윤석열 정부도 지금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도울 건 도우고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뭐 정계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협조도 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협치파 그래서 이런 양쪽이 거. 다 네. 윈윈할 수 있게 네.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쪽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지지율인 겁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지지율이에요. 예, 지지율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네.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관련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황이고 대통령실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또 야당은 흉악범을 돌려보낸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 유엔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뭐 16명을 살인한 집단 살인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지켜줘야 되고 그거를 이제 억지로 끌고 가서 사흘 만에 북송을 시킨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부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 정부를 바라보면은 잘못한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 중에는 이게 정파적인 게 아니라 이건 진짜로 잘못한 거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법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럼 이걸 두고 가잔 말이냐 하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중심 이슈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북송 어민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북송 어민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게 태반이지만 이번에 하는 말이 이렇게 좀 상당히 날카롭게 찌르는데 네, 어떤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새로 지금 이 병원에서 새로 환자를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과거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다가 이건 그때 진단이 잘못됐네, 김 과장이 잘못했네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시작한 문제라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은 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차피 그 필요하면은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여기까지 온 이상은 또 단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서서 뭐 정의영 그 거기에 대해 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정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확정 판결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근데 너무 급하게 이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가서 반박을 하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판단을 할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가서 사실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거를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문재인 정부 치는 거다.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안보장산이 뭐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 심지어 중도층까지도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들여다보기 전에 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치는구나. 그래서 이쪽에서 반항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먼저 이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고 이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뭐 꼭 수사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정말로 북송어민 하는 데 있어 지금 서훈 국정원장 고발되고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서훈 국정원장이 기소되거나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다 수사 가이드라인 정해준 거 아니냐. 눈 가리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정의용 전 실장은 지금 귀순 의향서 쓴 것도 나오고 자소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도 귀순 의사 없었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또 서훈, 김현철 이 두 사람 미국 가서에 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분들이 뭉개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로 일단 모면해 보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심도 들어요. 아니 저는 이 이슈를 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룰 바에는 이번에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진짜 10년 후, 20년 후에 그 역사책에서 그때는 진짜 이거는 정의용이 잘못한 거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지지층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지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보면 솔직히 말해서 광우병은 진짜 억울하다. 그게 말이 되냐. 지금까지 한 명도 걸린 사람 없는데 뭐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내송성 완전 뭐 바보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100% 옳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수층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그때 보수층의 주장이 옳았었냐 틀렸었냐를 10년이 지난 지금 10년도 더 지난 지금 판정을 받아서 그래 우리 말이 맞았어 이러는 것보다는 그때 어떻게 써야 되냐는 겁니다. 그때 말하자면 사람들이 정말로 먹는 거 문제에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딱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검찰 동원해 가지고 PD 수첩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론 탄압이 돼버리고 아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지금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이 대통령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네. 아니 귀순의향서도 나오고 네. 이게 말이 되냐. 네. 근데 정치란 거는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실이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일각에서 제일 바라는 거예요. 아. 제발 좀 나서줘라. 나서달라. 그래야 이게 싸움이 된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보수층이 못 깨닫고 있는 건지 아.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얘기를 해라. 아. 이게 저 정의용 하는 말이 말이 되냐. 아. 막 호통이 나오고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게 저쪽에서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아.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아, 때는. 지금일수록 그래서 가만히. 시간이 들이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게 내가 옳아서 막 싸우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3자가 나타나서 그래 그 싸우는데 그냥 화해하세요. 그럼 막 열불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국인 겁니다. 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고 저는 진짜로 이거는 적어도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아. 민주당이 진짜 야당을 잘하고 이 탄압 프레임을 만드는데 정말로 천재적이거든요. 아, 네. 그럼 그 빌미를 안 줘야 되는데 계속 주고 있으면서 네. 왜 우리가 옳은데 이해를 못 해주냐. 아. 이게 인터넷에서 보수가 패하는 첫 번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중을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데 왜 이해를 안 왜 해주냐. 니들이 이해를 못해? 이해하게 아. 해야죠. 이해하게 아. 하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은 보여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그 국정원에서 서훈 원장 고발하고 했을 네. 때 대통령실에서 우리랑 소통해서 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몇 마디 붙이잖아요. 반인권 범죄 반드시 예, 처벌해야 처벌해야 된다. 된다. 예. 그게 못 참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럼 결국 이 지금 북송 사건이 예. 윤 대통령 지지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저는 민주당 결집시킬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 정부가 보수 진보 어느 쪽이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참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이겼으면 정말로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민주당에서 염려하는 분들이 하듯이 이재명 의원 같이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류 대표 주자가 아니라 네. 진짜 혁신하는 사람이 나와서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가 영리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 민주당의 그 피해자 프레임, 아. 이 탄압 프레임을 비껴갈 수 있는 네. 아주 새로운 거를 내놓고 어. 이거는 우리는 관심 없는데 저쪽에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도 그 북성 어민 문제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경제고 뭐 아. 국제 관계고 이렇게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 여기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네. 먹고 사는 문제, 미래 문제가 더 중요한데 네. 지금 과거사예요. 이게 일종의 과거사.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재밌어서 한번 보다가 네. 이게 3일, 4일, 일주일 넘어가니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시간은 항상 야당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의 권한이 많고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야당은 싸우는 게 정답이에요. 계속 아, 싸우면서 싸워서. 그리고 발목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1년, 2년 지나면 네. 윤석열 정부 한 게 없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아하. 이게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정치라는 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당신들이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냐. 그건 말 안 먹혀요. 아. 그러니까 야당에도 그만한 유인을 주고 네. 야당이 이거 싸우면 우리가 더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야당이 딱 싸우고 싶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울고 싶은데 네. 뺨 때려주는 그러니까, 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사실은 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정말로 정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건가? 아, 대통령과 정말로 막역하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야당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그때 이렇게 하는 그림을 정말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무 브레인이 없어요. 저희가 없어요. 보기에도 예. 정무수석, 예. 홍보수석 다 아니에요. 비서실장은 더더욱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윤핵관들은 이미 다 떠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법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얘기하면은 또 윤석열 이 집권 세력 쪽에서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자기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남 못하는 것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그런 민주당도 형국이에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헛발질할 거다 이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니 문재인 그러니까 딱 말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 이렇게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5년 전 사람을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들어서면 네. 또 이 정부 발목 잡기 하고 그래서 또 싸움판이 벌어져서 네. 또 대선 또 2차전처럼 조기에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럼 나라 꼴이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금 의회에서 워낙 의석수가 야당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인데 윤석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길이 있는 겁니다. 네. 2년 후에까지 지지율을 잘 유지해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둬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수가 있는 건데 네. 야당에서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거든요. 지금 2년간은 우리가 버티고 맨날 쌈질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계속 선전을 해서 총선에서 비슷하게만 가면 역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면 대선 다음 얘기다. 대선에 할 만하다. 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97세대 정치인들이 저렇게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지금 단계에서 전략은 그겁니다. 이게 공동선에는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는 망하는 길일지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5년간 집권을 아무것도 위한.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 괜히 뭐 혁신하겠다고 갈라쓰고 갈등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재명 밑으로 똘똘 뭉쳐서 가다가 만약에 이재명이 무슨 사법 리스크를 날아가면 또 딴 사람 나와서 탄압하지 마세요 하고 쭉 가면서 뭉쳐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아하. 이게 이제 민주당의 오랜 주류들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혁신한다고 갈라쓰고 갈등 일으키면 안 된다. 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망할 거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누가 못하나 게임을 하면 민주당이 항상 이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하고 싸움질하기보다는 네. 그냥 이 나의 길을, 그러니까 나의 경제면 길을 경제, 가야지. 네. 내가 비전을 딱 보여주고 그거를 계속 강조해가면서 야당이 안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전략을 써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충고를 한다면 이 스타들을 키워야 됩니다. 경제면 경제.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내각하고 대통령실을 쭉 봤을 때 정말로 눈에 띄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진짜 화제가 될 만한 인물이. 예. 나머지는 대통령실장이 누군지 아마 국민들 모를 겁니다. 모르죠. 정무수석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안 좋게 보는 것이 대통령실 발표에 의하면은 대통령님께서 그 경제부총리와 독대에서 압박 면접을 했다. 네. 근데 솔직히 경제 문제를 경제부총리가 더 알겠어요? 대통령이 알겠어요? 대통령이 압박 면접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만기 침남으로 보이는 거고 네. 대통령만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큰 강점은 정치권에 빚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짧은 대신에 얼마든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 잘 모르는데 네. 나는 연줄 뭐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로 이 사람 내세워서 하겠다. 네. 그러려면 부총리 경제 문제 예를 들어서 부총리다. 내세워주고 뭐 문화부 같은 데 문화부 장관을 내세워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장관을 압박 면접을 하기 시작하면 대통령만 보이는 거죠. 아.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보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과 한동훈 장관 이게 딱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세력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다수가 화력이 대포가 몇백 문이 있는 건데 네. 이쪽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실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고용안전부에서 뭐 발표하니까 바로 저게 정부 뜻이 아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관료들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반박당하는 건 정말 큰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고용노동부 최악이에요. 장관은 이제 거의 장관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자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능력도 뛰어나고 국민들한테 인정받은 그런 분이지만 혼자서 민주당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 지금 도어 스태핑이 뭐고 혼자 하시고 계세요.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강윤선 대변인 가 계시지만 네.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그거 그 모양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이 금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윤 정부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앞으로 좀 고쳐야 될 것들, 네. 또 관행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또 민주당이 이재명, 어대명이 되면 이 또 발목 잡기로 끝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들으니 참 나라의 국정이 앞날이 참 걱정이 되는데 경제 파고는 밀려오고 네. 참 윤 정부가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정치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